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의 자료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 주제는요. 조셉 캠벨이 제시한 단일 신화. 그러니까 영웅 이야기에는 어떤 보편적인 패턴이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세상 수많은 신화나 이야기에 공통된 뼈대가 있다는 건데요. 바로 그 출발, 입문, 귀환, 이 3단계 구조, 그리고 또 뭐였죠? 7가지 캐릭터 유형. 네, 맞습니다. 그 7가지 원형적 인물 유형이죠. 이 자료들 통해서 이야기의 그 깊은 구조, 그리고 이게 또 놀랍게도 우주적 질서랑 연결될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와, 정말 궁금한데요. 당신이 평소에 접하는 이야기들을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일단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역시 캠벨의 그 삼막 구조예요. 영웅이 평범한 세계를 떠나고 이게 출발이죠. 네, 그렇죠. 일상에서의 부름 같은 거요. 그리고 미지의 세가에서 시련을 겪고 성장하는 입문 단계. 네, 여기서 이제 영웅이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 거죠. 마지막으로 새로운 지혜는 뭐 보물 같은 걸 가지고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온다. 귀환. 맞습니다. 변화된 모습으로요. 생각해보면 진짜 당신이 즐겨보는 영화나 소설 속 주인공들 여정이랑 어쩜 이렇게 딱 들어맞는지? 그렇죠. 네, 그 3단계는 단순히 그냥 이야기 구조라기보다는 뭐랄까, 영웅의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변화 과정, 그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그 입문 단계 있잖아요. 네네. 거기는 정말 극한의 시련이에요.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존의 자아가 깨지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거죠. 아, 뭔가 깨달음을 얻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보상을 얻게 되는 건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캠벨이 구분하기를 영웅은 그 얻은 보상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귀환하려고 한대요. 아, 돌아가려고 한다고요? 네. 그런데 종교적인 성인, 구도자 같은 경우는 그 깨달음의 세계에 그냥 머무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와, 듣고 보니 이 보편적인 여정이라는 게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을 끄는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죠. 근데 그 여정에 항상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혼자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조력자도 있고 방해꾼도 있고. 당신의 자료들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7가지 핵심 캐릭터 유형이 있다고 나와요. 영웅, 그러니까 주인공 빼고요. 네, 정신적 스승, 보통 멘토라고 하죠. 그리고 관문 수호자, 전령관, 변신자제자. 이게 트릭스타 같은 역할이고요. 아, 트릭스터, 로키 같은. 네, 뭐 그런 유형이죠. 그리고 그림자, 마지막으로 장난꾸러기. 이렇게 7가지요. 이 유형들이 그냥 옆에 있는 조연, 그 이상이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걸까요? 이 7가지 유형은요, 영웅의 여정을 아주 입체적으로 만드는 필수적인 기능들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보면 영웅의 성장을 돕는 조력자 그룹이 있고요. 스승이나 전령관 같은. 네. 또 영웅이 넘어서야 할 장애물이나 아니면 영웅 내면의 어두운 면을 상징하는 적대자 그룹이 있는 거죠. 그림자나 관문 수호자 같은. 아, 적대작으로? 네. 특히 그 변신자제자, 트릭스터 같은 유형은 선악 구분이 좀 모호해요.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막 일으키면서 그게 활력을 더하고요. 네네. 그림자는 종종 영웅이 마주해야 할 자기 안의 가장 깊은 두려움, 아니면 억압된 욕망 같은 걸 대변하기도 하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착한 편, 나쁜 편 이런 게 아니라 영웅이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어떤 기능적인 역할들을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영웅의 성장을 위한 일종의 촉매제 역할하는 셈이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나아가더라고요. 자료들을 보면 이 삼막 구조랑 7가지 캐릭터 유형, 이게 숫자 3과 7로 이어지면서 이게 더 틀 무언가랑 연결된다, 이런 제시가 있어요. 바로 천문 현상이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의 연결인데요.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중 일부는 이 3단계, 그러니까 시간의 순환이죠. 그리고 7유형, 이건 공간이나 기능의 구조고요. 이게 고대 천문 관측이나 우주론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천문학이랑요, 신화랑 별자리가요? 네. 뭐 서양의 칠행성이나 한 주가 7일인 시스템은 물론이고요. 더 놀라운 건 동양의 사신책에 있잖아요.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네, 사신이요. 이런 우주적 질서 모델에도 이 3과 7의 순환 구조가 반영되어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와, 동서양을 가리지 않네요. 그런 셈이죠. 예를 들면 숫자 3은 생성, 유지, 소멸 같은, 혹은 뭐 과거, 현재, 미래 같은 시간의 축을 상징하고요. 네. 7은 뭐 방위라든지 계절,
아니면 인간 삶의 여러 단계 같은 공간적이고 질적인 분화를 상징하면서 우주의 어떤 리듬을 담아낸다는 거죠. 이야, 듣고 보니 신화라는 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굉장히 정교하게 짜인 고대 지식 체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셉 캠벨의 단일 신화 이론, 즉 모든 영웅서사가 출발, 입문, 귀환이라는 3단계 여정을 따르고 그 안에는 7가지 원형적인 캐릭터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네, 그 보편적인 구조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3과 7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이야기 구조를 넘어서 동서양의 천문학적 세계관과 연결될 수도 있다는 그런 깊이 있는 분석까지 접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 연결 가능성까지요?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반복되는 신화적인 패턴들이 우주의 근본 질서나 인간 정신의 어떤 심층 구조와 맞닿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야기를 단순히 오락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혹시 신화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었거나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아주 오래된 암호는 아닐까요? 오래된 암호요? 그리고 그 암호는 어쩌면 바로 지금 당신 안에서도 작동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네, 이 질문을 당신의 생각 주머니에 한번 넣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바 합니다.